못 주겠대요. 이스라엘의 NDS 제품 아니면 우리는 못 믿어. 그래서 NDS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달에 헐리우드 가가지고 이제 바꿨으니 영화 주십시오. 오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코리아텔레콤, NTT, 재팬, 브리티시 텔레콤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이 열심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셋탑박스를 하나 딱 설치를 하면은 설치한 수의 70%는 이스라엘 NDS 회사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곱하기 개통된 숫자 곱하기 $7가 이스라엘 NDS로 이 순간에도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KT가 열심히 마케팅해가지고 내가 원래 TV를 개통을 하면은 그 안에 NDS의 보안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호주머니가 KT를 통해서 이스라엘 NDS로 $7가 이미 넘어갔어요. 세계 보안 시장을 석권해버렸어요. 이 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주변이 적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충청남북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야, 국토는 작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좁게 살고 있지만은 사이버 세상만큼 우리가 지배해야 되겠다. 사이버 세상은 국경이 없으니까 사이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뭐냐? 라고 봤더니 보안이에요. 보안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사이버 세상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거다. 파이어월, 방화벽을 이 젊은 친구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여러분 방화벽 없이 인터넷 사고하는 사람 있어요? 방화벽.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만드는 게 방화벽이에요. 아까 군대 2년 3년 간다고 그랬죠. 이 정도로 도전을 하는 나라. 10년 주기로 트렌드를 선점을 해서 과학기술이 새로운 것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이 위기에 우리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저 목장에 소가 있죠. 과거의 경제는 뭐냐? 거대한 소를 길러가지고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파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뭐냐? 소를 근수로 달아서 파는 게 아니라 젖을 짜서 치즈, 버터,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대한 소가 필요했죠. 몸무게가 1톤, 2톤 나가는. 그러나 지금은 치즈,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하죠.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소가 필요한 거예요. 늙어버린 소는 젖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젊은 소가 많이 태어나야 앞으로 우유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젊은 소가지가 많이 태어나는 경제로 목장이 바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창업 경제죠. 창조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고무풍선을 아무리 끈을 꽉 조여도 2, 3일 지나면 고무풍선의 바람이 빠지죠. 바람이 빠진 만큼 최소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안에 없는 공기를 밖에서 집어넣어서 창조, 창업해서 계속 파이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경제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 답은 없는 거를 만들어서 계속 불어넣어주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는 경제,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는 목장. 근데 지난 20년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부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한 리포트가 맨 마지막 저 단어입니다. 기업이 나이가 5살이 넘어가니까 인플로이먼트가 줄어들더라. 나이가 기업이 탄생한 지 5년이 넘어가면은 인플로이먼트를 줄여요. 미국 전체 통계를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5년 이하의 기업이 계속 탄생되지 않으면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8%였어요. 반올림하면 10%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10%였어요. 2년 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벤처가 만들어낸 일자리가 4천만 개입니다. 4천만 개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미국에서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9.8% 실업률이었어요. 만약에 창업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 오바마가 생각해보니까 상상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랬단 말이야.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선언합니다. 창업국가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하고 부르짖었어요. 거기에 5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거 적어서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협파하겠다. 그게 스타트업 아메리카입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2년 사이에 딱 2%가 줄었어요. 지난번에 오바마 재선될 때 7.8%였어요. 9.8에서 7.8로.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지났죠. 지금 현재 7.5%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job creation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경제 sustainable한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개업과 창업을 구분합니다. 개업은 비즈니스 오프닝. 옆에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면서 하는 거는 창업이 아닙니다. 개업. 창업은 뭐냐?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들,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내가 한번 개선해보고 있다는 그 아이디어. 그것이야말로 나는 창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마피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착한 마피아들이죠.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미국 이베이의 M&A가 되죠. 2002년에. 이 젊은이 9명이 페이팔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002년에 이베이에 18억 불에 팔리게 됩니다. 9명이 18억 불을 받았으니까 1인당 얼마 받았어요? 2억 불씩 받았죠. 2억 불씩 받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내 친구가 유튜브를 만들어요. 옐프, 슬라이드, 다 이런 걸 아시는 것들이죠. 또 얘네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그 벤처 캐피탈로 돌아오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노베이션 했던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텔 아시죠? 모의 법칙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모의 법칙이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8개월마다 이 칩의 속도와 용량이 꼬박꼬박 2배씩 늘어났죠. 그러다가 2002년에 인텔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빨라지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이상 2배 속도가 안 올라가요. 18개월마다 2배씩 꼭 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2002년에 인텔이 아까 월드컴처럼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의기투합합니다. 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근데 그 중에 반도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운전병 출신이 있었어요. 운전병 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왜 1단기어밖에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엔진 속도로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하는 이 바보 녀석들아. 그러니까 기어박스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 변속기어를 하나 달자. 변속기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RPM이 1000인데 자동차가 10km 달린다. 100km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RPM. 엔진이 1분에 10,000번씩 돌아야 되죠. 그러면 차가 견뎌나겠습니까? 불에 타버리죠. 그래서 기어박스를 넣었잖아요. 엔진 RPM은 아무래도 2,500 이상 안 올라가요. 기어박스로. 그 기어박스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만들어내요. 2002년에 최초의 2단기화 칩이 나와요. 듀얼 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3단기화 트리플 코어, 4단기화 쿼드 코어. 2002년에 최초로 2단기화를 장착한 노트북이 출시가 돼요. 센트리노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2년에 세계 동시에 출시가 됐죠. 1단기화는 노트북을 구동하고 2단기화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구동을 해요. 세계 최초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센트리노. 이게 나오면서 침몰 직전에 있던 인텔이 주가가 10배로 뜁니다. 그때 센트리노가 안 나왔으면 인텔은 지구상에 없어요. 혹시 향어라는 물고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향어. 네. 향어.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비싼 회는 먹기 어려웠는데 값싼 회, 상어.
향어를 또 우리가 이스라엘 잉어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왜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잉어라고 부르는지 뭣도 모르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책을 번역하면서 아하, 우리가 그때 먹었던 향어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사막에서 기르는 물고기였구나. 여러분, 사막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해저 220m에서 끌어다가 물을 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매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막을 파헤치고 안반층이 나오면 거기다 물을 저장을 해요. 근데 거기다 물고기를 길러야 돼요. 왜? 사막이 워낙 척박하니까 유기물, 물고기의 배설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20도가 올라가고 바닷물과 민물의 염분이 중간 정도 되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독일에서 물고기를 갖다가 육종 개량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염분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를 기릅니다. 그 물고기를 한 3년간 열심히 배설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4년째 되면은 배에다 실어서 우리나라에다 팔았던 게 향어죠. 어쨌든 이 기술 덕분에 이스라엘이 농업국가로 발전하는데, 여기 보면 네타핌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모든 가로수, 집안에 있는 모든 정원 밑에는 파이프라인이 묻어져 있어요. 땅 속에. 그러면 물을 흩뿌려버리죠. 스프링클러로. 아까우니까 40%가 증발했는데 건조하니까 땅 속에다 파이프라인을 묻어요. 그래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그럼 물이 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뿌리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물을 40%만 사용하는데 생산량이 50%가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귤나무 하나 기르는데 이제 100리터의 물을 주는데 이스라엘은 40리터만 줘요. 근데도 생산량이 50%가 늘어나요. 이 네타핌이라는 회사 덕분에. 근데 여러분, 땅에다 파이프를 묻어놓고 물을 공급하면 물이 새 나오겠죠?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딱 트는 순간에 앞부분은 압력이 세니까 물이 왕창 쏟아져 나오고 저 100m 뒤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파이프 안쪽에다가 소통만한 멤브레인을 개발해서 붙여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딱 물이 2방울밖에 안 나와요. 이번에. 아무리 압력이 세든 약하든. 그 회사가 네타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네타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관리를 잘하는 회사였고, 우리나라 시골에도 가보면 네타핌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호수, 비닐하우스에 가보면 발견할 겁니다. 이처럼 사막에다 물고기를 기른다. 이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역설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탄생한 지 14년 됐습니다. 정확히 13년 10개월 됐습니다. 구글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검색 엔진이 야후가 있었어요. 이미 야후가 전 세계 검색 엔진을 거의 90% 장악했어요. 그때 구글이 탄생했어요. 근데 지금 13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구글의 주식을 팔면은 미국에서 3위 아니면 4위,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3위였다가 조금 내려가면 4위. 그러면은 13년 10개월 사이에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났단 말입니까?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에 있는 40살도 넘은 아줌마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구글 서제스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양반은 성경 세계학자예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즉각 튀어나옵니다. 이 양반이 구글의 임플로이먼트가 돼가지고 그 단어를 치면은 미리 알아가지고 서제스트를 먼저 해라. N, Y 알파벳 2개만 치면은 구글이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즈, 뉴욕 라이브러리 지가 막 서제스트를 하죠. 이걸 개발해요. 그 아줌마 덕분에. 그래서 세계 넘버원이 순식간에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기어박스라는 아이디어가 반도체 전문가의 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디어 정말 검색 엔진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뜻밖에도 성경 세계학자 40살도 넘는 아줌마의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를 보면 출발점은 전부 간단한 상상력에서 비전문가들 상상력에 나온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이노베이션으로 일으킨 것들. 물론 혁신적인 기술이 바꿔버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노베이션의 거의 90% 이상은 간단한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과학기술과 접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제안이 돼서 그런데 제가 작년 2월에 창업국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TV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모 방송국하고 같이 해서 33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테크니온 대학 총장이에요. 테크니온 대학은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예요. 그 총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작정을 하고 갔어요. 미국의 의과대학 수가 이스라엘보다도 30배나 많은데 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의 절반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뜻밖의 이스라엘 카이스트에는 의과대학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 옆에 약학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공과대학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재료공학을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료공학으로 나와요. 본과 3학년쯤 갔는데 포기하고 재료공학으로 나와요.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생리학 과목을 들었더니 너무 재밌더라. 컴퓨터 사이언스 한 3년 하다가 그냥 의과대학으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의사들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6년 딱 의학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학을 했지만은 과거에 한 3년간 재료공학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의학을 했지만은 과거 3년 동안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여러분 주사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붙이는 파스 있죠? 파스를 딱 붙였는데 그 안에 약이 7초 만에 딱 흡수가 돼요. 어떤 약은 파스를 딱 붙였더니 24시간 서서히 흡수가 돼요. 이 아이디어를 의학을 공부한 사람 혼자 아이디어로는 절대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의학을 했던 사람과 공기역학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풍동장치라고 있죠. 이 방 안에다가 강하게 바람을 불러넣어가지고 제트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거. 제트기를 공중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풍동실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서 둘이 의사 친구하고 그 풍동역학한 친구가 유리창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딱 붙이면 약물이 흡수가 되고요. 금방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컴퓨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을 잘라서 DHL로 보내면은 컴퓨젠이 이틀 후에 여러분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옵니다.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여러분이 몇 년 후에 2014년 가을에 꼭 이거 한번 체크해봐라. 2028년 봄에 꼭 여기 한번 체크해봐라. 평생 라이프롱 예방 스케줄이 나와요.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 병원은 왜 가냐라고 물어보면은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병원은 아플까봐 미리 가는 게 병원입니다. 응급 환자를 빼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다 달라요. 강이 어디서 흐르느냐,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디서 기르느냐, 병원은 왜 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 다른 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영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얘네들이 그런가? 후츠파라는 단어 안에 뻔뻔하고 당돌함, 아주 네거티브한 의미이지만은 그 안에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창업국가의 책 저자 사울 싱어가 저한테 그 레인보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1번 informality, 포멀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형식의 타파.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교, 장군, 사병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여기 앞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으니까 장군이 거기 앉아요. 근데 마침 그 뒤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전체 커피 서빙은 장군이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 군대인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 반드시 장군이 뒤에 커피 포트가 앞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커피 서빙을 하는 정도로 인포멀한 사회다.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은 나의 권리. 이 나라는 질문은 나의 권리예요. 남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가 맨 먼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뭘 질문했니? 라고 물어봐요. 왜 질문이 중요하냐? 여러분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서로 교환했어요. 그럼 그래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어요. 아마 이 다음 시간 세션이 여러분 아이디어 교환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어요. 1인당 몇 개 가져요? 2개씩 갖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고요.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건 중요하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토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수단이 뭐냐?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칠판에 넣고 적는 게 없어요.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매셔. 여러분 매시드 포테이토 막 짓이겨버린 게 매시드 포테이토죠. 매셔. 섞어버린다는 거. A와 B가 섞이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과대학 갔지만은 공과대학으로 나와요. 공과대학 갔다가 이과대학으로 나와요. 이 정도로 플렉시블한 게 매시업 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례가 너무 재미있는 사례가 많은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리스크 테이킹. 우리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 여기까지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앉아서 내고를 합니다. 아, 이 미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5% 정도 실패 가능성이 있지? 예,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 실패하면 나는 뭐가지야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만들어주죠.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이 나라는 모든 오다가 내려가면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합니다라는 리포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리포트를 못해요. 미션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런 조건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tenacity, 끈질김. 끈질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교훈이라는 뜻이겠죠. 이 나라는 실패를 하면 반드시 저울에다 답니다. 저울에 눈금이 2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눈금이 만약에 constructive failure로 가면요. 그 순간에 이 failure는 바로 훈장이 되고요. 훈장. 그래서 이 7가지 요소가 후츠바 안에 담겨 있더라. 뻔뻔하고 당돌함.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7가지가 있더라. 제가 작년 차가 나오기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를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사장단 회의 앞서서 딱 1시간씩 특강을 해요. 제가 이 7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자, 7가지 요인 중에 삼성그룹이 단 한 개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만약에 이 7가지 중에서 단 1개 내지 2개만 삼성그룹 문화에 녹아들어 있다면은 삼성은 first mover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가지 중에 단 1개도 없다면은 미안하지만은 fast follower는 될 수 있어도 first mover는 되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이 현재 employed 되어 있던 또는 나중에 employ를 하든 간에 경영을 하든 간에 여러분 조직이 이 7가지 엘레멘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권리를 허락해라. 두 사람이 사과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가? 토론은 뭐냐?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질문은 교환하는 수단. 섞이고 섞여라. 매시업. 정말 매시업에서 뭔가 크로스 오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실패는 반드시 저울에다 달아봐라. 달았더니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failure에는 격려가 따르면 되고요. constructive failure는 그런 훈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죠. 모든 역사와 문명은 challenge and response. challenge가 왔을 때 good response 하면 발전해 나가는 거고 challenge가 왔을 때 반응을 못하면 나간다. 근데 이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good response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두 명이 good response 하면서 이 조직이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가 있던 시절은 살았던 시절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거기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Challenge and Response by Creative Minority 에다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And Majority. 이제 여러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도도한 힘, 집단 지성의 힘, 이 두 가지가 다 엘리멘트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여러분 카메라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작년에 이스라엘에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와서 한 달간 머무르면서 TV 다큐멘터리를 50분짜리 3회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채널 IT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채널 IT에서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IT.co.kr C가 지금 대문자인데 소문자입니다. 들어가셔서 TV를 클릭하고 이걸 하면은 그 다큐멘터리가 3회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던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내가 얘기한 여러 회사들 있죠. 그 회사를 제가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앉아서 3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한 달간 다녀온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나시면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스트롱하게 어텐션 해준 그 집단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눈총 망울망울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바로 벌떡 일어서는 그런 눈망울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아까 얘기했듯이 주저주저한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좋고 우리 고영아 회장님 제가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회장님께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또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과연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뭔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3개를 더 받았으면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시간 관계상 딱 3개 받으실 테니까요. 빠른 손올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장관 차관님이 코딩 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외 여러 사례를 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장명한 일인데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정말 힘든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이제 올리는데 페이스북에서 반대하는 그 분들이 많이 더 글을 올리더라고요. 나름대로 반대하는 논리가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6년 전에 영어는 21세기 세계어다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죠.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아직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슨 영어냐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들 우리 세대는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막 도망가기 바빴어요. 우리 조카들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 오니까 막 당당하게 잘하더라고요. 나는 21세기 또 다른 언어가 있다. 그게 뭐 코딩이 됐든 뭐가 됐든 컴퓨터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랭귀지를 잘 구사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가르친다라가 아니라 그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자. 사실 작년에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고 회장님께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많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초등학교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내려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툴을 줄 테니 누구든지 관심 있는 자들이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은 와서 갈 때까지 컴퓨터 게임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요. 나는 남이 만드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를 보면서
간단하지만 내가 로직을 구성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데 중독되어 있는 아이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박한 생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 학년 45만 명입니다. 45만 명 중에서 4만 5천 명 정도의 아이가 코딩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그 중에 얘네들이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스티브 잡스 같은 애들이 한두 명만 나온다 하면 제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강제로 여기 앉아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관심 있는 아이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하버드 입학증이 왔다 하더라도 보기 좋게 불살라버리고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저기 지금 IR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간단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두 문장으로 끝내주십시오. 생태가 이스라엘이나 내가 미국이나 한국에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창업을 충분히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생태가 나와야 되는데 현지로서 봐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 열악한 부분 쪽에서 창업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간단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뭐냐면은 이거는 투자 창업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건데 그 많은 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인데 그거 실현되지 않으면은 향후에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그게 구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다시 한번 오류와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공계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강력하게 대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역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맨 먼저 들여다본 게 소프트웨어 산업계였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보니까 에코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에 물을 줘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더니 나무를 심어놨는데 물이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한 물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뿌리가 말라버릴 정도예요. 뿌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직 뿌리가 말라버릴 정도로 물이 안 주고 있더라.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소프트웨어 인지 보수 대가를 8%인데 15%로 늘려주라. 제가 취임한 후로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15% 올리는 거를 장관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에코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성장한 그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에코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창업 에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융자라는 풀을 다 뽑아내고 투자 풀로 바꾸는 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창업 생태계, 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은 그 투자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치를 할까. 또 M&A라는 창구로 엑시트로 빠져나갈 때 그 M&A도 리스키한 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주로 뭐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성공한 기업들이 스스로 그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글로벌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세계 노크를 하려고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마치 그 코트라처럼 원스톱으로 여러분이 노크를 하면은 거기서 전 세계를 연결해주고 세금 제도라든지 각종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아마 9월 초에 그 오픈하게 될 건데 조그맣게 그걸 점점 키워서 코트라 정도의 규모로 키워볼 그런 코트라의 도움도 받지만 서로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쪽에서 한 명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간 컨설팅을 주로 해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많이 갖추게 되고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고 싶다면 오히려 한국이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요즘화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우리나라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엔지니어링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시아 쪽이나 인도 이런 사람들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면은 아시아계나 인도계나 이런 쪽에 있는 굉장히 그 스마트한 그룹들을 우리 쪽으로 인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저한테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벤처를 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특별한 비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스타트업 비자 같은 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와서 한미 간의 ICT 차관 회의를 매년 정례화하자.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 우리 벤처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그쪽에다 좀 요구할 것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